그리고 공화국의 적은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진짜 지금 저는 국힘의 태도나 이런 그렇죠. 대응 방법들이 굉장히 공화국의 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 지금 비대위원장의 권영세가 자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럼 권영세 권성동이 이제 같이 투트를 이게 둘이 투톱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계엄 국조특위에 이제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일단 계엄 국조특위 자체는 국회 차원에서 이번 내란 사태를 조금 확인을 하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와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중에 누가 잘못을 했고 이거 국회 차원에서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 국힘에서 이 참여하겠다면서 명단 제출했는데 명단이 한기호, 유상범, 강선영, 곽규택, 박준태, 임종득, 주진우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저는 이 명단들을 보고 이 국조특위에서 그래 이 내란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자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든 파행을 시키던 방해를 하던 요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의지가 있기가 어려워요. 의지 자체가. 근데 그나마 여기 중에 그때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온 사람이 2명 정도는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2명 누구죠? 예. 주진우하고 곽규택 아닌가요? 주진우, 곽규택 맞아요. 2명 정도는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오히려 과거부터 친윤이라고 분류되었던 사람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방어 논리를 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 국회 차원에서 윤석열 변호인단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완전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아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그래서 나는 시간 지연 오케이 뭐 이해가 안 돼도 그걸로밖에 뭐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 이나마 국조특위가 갈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도 지금 그날 있었던 계엄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지. 그나마 맞아. 물론 그렇지만 탄핵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도 안 돼요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국조특위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선수들도 약간 한두 명은 그렇게 섞어 넣어서 구색을 좀 맞춰준 것 같아요. 맞아. 예. 국민의힘의 그 분위기를 보잖아요. 스탠스를 항상 보면은 대부분 아니 어떻게 이런 내란 수괴들을 이렇게 쉴드를 치고 어떻게 탄핵을 반대할 수 있냐 하면은 저희는 이 계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 이야기를 항상 그 하더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렇게 그 돌려. 얘기해요. 그러나 뭐 탄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항상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은 이 계엄 얘기만 해요. 이 정말 그렇죠. 이 계엄은 정말 잘못했고 저희도 뭐 공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뭐 계엄만 해. 이게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제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히 부드러운 의원들을 네.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날 계엄은 진짜 문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법 영역으로 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기다려보죠. 요렇게 또 빠져나가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또 빠져나가. 야. 자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더 얘기하기에는 수사 결과를 봐야 되니까 요쯤에서 좀 그만두시죠. 요렇게 또 빠져나가요. 근데 이 논리를 박살내려면 수사가 잘 돼야 우리가 그래 너네 좀만 기다려라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답답함. 맞아요. 답답함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아까 윤석열 오늘 공수처 안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수처장의 어제 발언만 봐도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12월 10 며칠에는 그때 당시 국회에서는 긴급 체포에 대한 것도 우리는 수사 의지 충분히 있다. 그쵸. 그래서 그래도 공수처는 제대로 하려나 보다. 그래서 검찰이 공수처한테 넘겼다고 했을 때도 그래 그나마 잘 됐다. 공수처가 그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발언도 보니까 이 공수처장이 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두고 뭐 나오시기를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기대하고 이르단식으로.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안 나오고 나서 또 입장이 나온 게 체포영장 청구 관련해서 공수처에서는 그건 너무 먼 단계다.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뭐 하자는 거야라는 분위기인데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공수처장한테 혐의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영장을 왜 못 치냐, 기각될까 무서운 거냐, 이런 발언도 했고, 그리고 어제 저희 방송에서 김태형 기자가 이제 법조 전문 기자인데 취재를 해서 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의지가 있다. 진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이 공수처 검사들이 좀 무능력하고 알고 봤더니 실력도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굉장히 이거 부담스러워하고 떨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검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 갖고 가서 체포해서 오면 20일 안에 처리해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특검이 안 나와 있으니 결국 검찰에 넘겨야 돼서 의도적인 좀 특검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의도적인 시간 끌기냐, 요 두 갈래가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수처가 공조본을 꾸렸을 때 분위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검찰하고는 좀 선을 긋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 예, 그렇지 않으면은 공조본을 꾸리면서 그쪽으로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판단을 처음에 그쪽으로 한 것 같고 지금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을 거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검찰에 그냥 넘겨주기는 싫겠죠. 공수처 입장에서 그런 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상의 한계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다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주요한 다른 공범자들이 신병이 검찰 쪽에 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서 수사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꼭지를 따야 윤석열을- 되는데 그거는 자료를 확보 못 하고 경찰 쪽이 갖고 있는 자료 정도만 가지고 하려니까 또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다 복합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오동원 공수처장이 뭔가 막 진짜 의지가 있는 사람이냐? 뭐 유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도.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다 겹친 거로 보여져요. 세 가지가 다 겹친 거.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검찰보다는 뭐 공수처나 경찰 중심으로 공조본이 낫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결국 특검이 좀 빨리 출범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검이. 이 상황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의지 있게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마찬가지 좀 같은 입장으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생각 좀 있으세요? 저는 뭐 훨씬 더 이 내부 사정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저는 이제 항상 전략과 전술을 나눠서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한마디로 전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고 전술은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되게 피곤하지만 무한 반복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게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때 했다 보니까 그 비유를 자꾸 들 수밖에 없는데 나 좋아요. 그거. 예를 들자면 스타를 할 때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요. 빌드를 잘 짜잖아요. 네. 빌드에서도 이기고 상황상으로도 자원 관리 잘하고 인구 관리하고 중대형 유닛을 뽑잖아요. 근데 이게 뽑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칫하다 보면 이거 뽑는 거가 목표가 돼버리면 뽑았으니까 끝났다라고 관심을 끊어버려요. 근데 상대는 계속 여기저기 전투를 막 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병력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병력 배치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섬세하게 가야 되는데 공수처를 보다 보면 특히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전략까지는 잘 세워서 우리가 쭉 갔는데 구체적인 전술적 차원에서 지금 뭐 그들이 무능력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사이클이 잘 안 돌아가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 입장에서 불안한 것이고 이 공수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민주주의는 무한 반복 게임이니까 전술적 차원은 어떻게 민주당이 좀 더 보강을 할까, 이게 좀 제 관심사가 이번에 특히 많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전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잘 해야 된다. 네. 이거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려워. 근데 몇 주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지치면 안 되고 맞아요. 지치면 안 돼. 절대 지치면 안 되고 지겨워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거 네.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지치거나 지겨워하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줄어들어요. 네. 그게 제일 무서운 예. 거야. 그러니까 지칠 때도 그렇지만 또 지겨워도 안 봐. 맞아요. 예. 이제 저희 약간 즐겁게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 게임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지칠까봐.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 사람들과의 머리 싸움. 그러니까 저 이제 그걸 프로로 삼았던 사람으로서 여기서 지면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승부 효과, 이 도파민을 결합시켜 갖고. 맞아. 그래서 저도 지금 막 크리스마스든 뭐든 할 거 없이 계속 기사 보고 막 저들 대응할 전략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들한테 절대 질 수 없다. 그런 차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내란 특검까지 같이 할 가능성은 솔직히 힘들잖아요. 헌법재판관까지만 할 것 같은데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내란 본특검이랑 김건희 특검 요거는 또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전망이 이제 다 안 할 거다 이게 1순위고요. 아, 2순위가 그래도 할 거면 재판관은 임명하고 특검만 안 할 거다. 세 번째가 재판관 임명하고 내란까지는 어떻게 가고 내란 특검 김건희는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쭉쭉쭉 나눠지는데 맞아요. 필요 없습니다. 안 하면 탄핵이에요. 깔끔하게. 네. 그럼 만약에 안에서 탄핵이면은 최상목은 예? 봐야죠 이제 또. 봐야 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섣불리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적어도 이런 차이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덕수 지금 대행은 총리는 내란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그렇죠. 특검이나 재판관 임명이 빨라지면 본인한테 좋을 건 없어요. 형식 논리로만 봐도. 근데 최상목은 현재까지 참고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신분상 네. 형사 절차상 신분상 좀 차이가 있고 그것은 이제 그 내란 때 했던 행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생길 수는 있죠. 예. 그럼 솔직하게 요거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이제 만약에 한덕수가 안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거 안 되겠다, 너 탄핵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비판은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애진즉에 같이 해가지고 한덕수까지 날리고 했어야지. 왜 시간을 이렇게 너무 쓸데없는 믿음 아니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그럼 한덕수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고 조금 믿었던 거는 약간 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라는 시선을 조금 그런 게 있을까봐 조심한 걸까요? 아니면 한덕수에 대한 그래도 혹은 한덕수까지 날리면은 국정에 너무 공백이 더 커 보일까봐 그러다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도부가 판단한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 모르고요. 이제 뭐 흘러나왔던 내용이나 기사 등을 좀 종합해 보면 두 가지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래도 국정 안정 및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된다. 그러려면은 뭔가 그 총리가 그래도 권한 대행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같이 일을 그렇죠. 했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쪽에서 뭔가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다라든지 그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책임감,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 이런 게 아마 지도부 내에서는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노선을 정하긴 정했던 거죠. 특검에 대해서 만약에 안 하거나 재판관 안 하면 이거는 뭐 따져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정해놓은 거고 아마 물밑으로 그런 내용은 다 전해졌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너를 인정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이니까 잘 생각해라라는 얘기가 아마 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다 보는데 요 빈틈을 또 아까 심리전 말씀드린 게 파고들어서 민주당은 신뢰가 안 된다. 니네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요걸 파고드는 거예요.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엄청 파고들어요 지금. 이 민주당도 똑같다. 이게 뭐 어떤 목적인지는 또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자꾸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심해야 된다. 사실 이제 비판을 하고 싶어도 좀 나중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란 게 아니라 민주당은 답이 없다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방송 보니까 이제 장성철 씨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뭐라고 비판하냐면요,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처음부터 싹 다 쳤어야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또 완전 뒤집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치냐고. 그렇죠. 국정 이게 지금 완전 맨날 탄핵만 한다고.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국정 운영 이거 안정적으로 사회 질서를 생각해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100% 그렇게 다 똑같이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했다고 또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재명 비난이 제일의 목표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칼날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어쨌든 내란을 만든 거는 윤석열과 그 밑에 수하들이고 그리고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황스러운 게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볼 거 아니에요. 그 전두환 때 이후로 네. 정말 최초의 일이고 거기에 권한대행은 당연히 국무총리가 하는 게 맞죠. 근데 국무총리가 거기에 같이
같이 엮여 있을 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당사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너네 너무 다 탄핵하는 거 아니? 이 시선 자체가 나 너무 약간 당황스럽더라고. 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어려우실 거야 아마. 지금 좀 당황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국무위원들이 다 관여돼 있다 이런 건 아니었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박근혜 때는 그 부패만 해도 새누리당인가요? 의원들이 고개를 못 들었어요. 맞아. 지금 고개 뻣뻣해요. 내란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에 없는 신세계죠, 신세계.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탈진 탈진실. 시대라는 게 세게 진짜 진짜 영향을 미쳐서 뭐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프레임 네. 다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핵심은 이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맞아. 알고리즘 요 영남 자민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한테만 어쨌든 잘 어필하면 본진이 무너지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유.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원래는 이거 뭐 블랙요원 얘기가 있는데 요건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복귀 안 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블랙요원들이 뭐 탄핵 직후에도 청주공항이나 뭐 사드 기지 테러 임무 부여받았다는 의혹도 있었고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는 다 복귀했다라고 입장도 밝혔고 정보사에는 민간인 블랙요원이 없다 뭐 이런 입장도 냈는데 결국에는 뭐 얘네 또 뒤에서 무슨 무서운 짓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여기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2차 계엄이 예정돼 있었다 또는 1차 계엄의 연속선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뭔가 외환 같은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든지 뭔가 북한의 도발처럼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다는 건 속속들이 증언 및 자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지금 블랙 요원 중에 일부가 무장한 상태로 지금 복귀를 안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건 그렇죠. 이건 장난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그 사안이라고 제본데.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당리당 이야기라든지 자기네들 집단적 이익만 따질 게 아니에요. 이 진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가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음 대선에 뭐 자기네들이 조금 그나마 나은 상황에서 선거 치르겠다 이런 헛생각은 좀 버리고 진짜 긴장감 갖고 좀 같이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근데 이게 상황을 보다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원래 어떤 통상적인 정치적 사안으로는 이렇게 비판 안 하지만 지금 내란의 짐 세력들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는 어떤 결정적인 충격적 사건이 없었잖아요. 이번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들이나 기사를 찾아본 분들은 이제 너무 충격을 받는데 일각에선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냥 야당 경고한 거 아니야? 이걸 좀 견제용으로 한다는 거 윤석열이 얘기했던 걸 믿고 실제로 그냥 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그렇게까지 좀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막 블랙요원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 실제로 뭐 총구나 이런 건 다 이거 총기 같은 건 다 반납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믿고 있는 지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결국엔 계속 선동하는 게 누굽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저것들은 이제 사람 취급 안 하고요. 특히 하얼빈을 보면서도 더 결심했습니다. 맞아. 저것들 조그만큼이라도 여지를 주면 다시 그걸 또 뒤집어 가지고 우리를 다 뒤집어 씌우고 죽일 사람들입니다. 맞아. 저것들은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되죠. 맞아. 제가 서울의 봄을 다시 봤어요. 저도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 2공수 8공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두광이 전화해서 8공수 빼주면 2공수 빼겠다고 얘기해요. 맞아. 그거 속잖아요. 맞아요. 그거 안 된다. 그게 뿌리를 확실하게 뽑고 내란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을 확실히 진압하는 걸 선결적 과제로 삼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헌법재판관이 9명 딱 돼가지고 일단 윤석열부터 뭐 파면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진짜 특검으로 정확하게 이제 처벌에 있어가지고도 칼을 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녁 속보로 올라온 게 공수처에서 좀 의심하고 있고 또 취재 결과 확인된 게 정보사 관계자들이 계엄 해제 이후로 텔레그램 어플을 전반적으로 다 지금 삭제하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좀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명태균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서영교 의원이 라디오에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명태균 때 한번 보고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12일에 보기로 했었는데 그 검찰에 출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갔다고 하셨는데 서영교 의원님이 그거 그때 만나서 혹시나 명태균 씨가 박주민 의원한테 황금폰 주려고 했는데 검찰이 요거 만남 방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그거는 서영교 의원님의 답답하면서 나오는 그냥 아니 몇 가지 좀 추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서영교 의원님이 인터뷰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직접 이걸 보진 못했어요. 보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확인 안 된 얘기라서 저는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아주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네. 제가 접견 신청했던 게 소문이 많이 났대요. 검찰 내부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역으로 검찰 쪽에서 들어온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하여튼 이건 좀 확인이 안 된 내용이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다. 근데 이제 접견 신청하셨을 때 그 내부적으로 좀 소문이 났다라는 거는 전해 들었다. 네. 검찰에서는 우리 방해 안 했다. 네.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반박을 하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자, 뽑아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취록 계속해서 검찰이 이제 황금폰을 확보를 했고 녹취록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천 관련해 가지고도 정확한 말이 만내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이 나와버렸고 거기서 윤석열이 직접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대국민담화 때 나는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와, 입만 열면 네, 거짓말. 이빨 어떻게 구조. 그렇게 뻔뻔하게 근데 그 당시에도 아니 그리고 그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 본인은 그 명의 조사한 여론조사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죠. 보고받았던 네. 정황이 카톡인가요? 무슨 맞아요. 대화에서 나왔어요. 나왔고 예.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오늘 뉴스 보셨어요? 오늘 뭔가 상의도 한 것 같은 뭐였죠? 윤석열이 명태균 씨한테 뭔가 무슨 답변 무슨 질문이 왔는데 답변 어떻게 아, 상의를 한 것 같은 그런 네네네. 메시지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저거 이제 김건희랑 명태균이랑 아 그런가요? 김건희 이준석 만나기 전에 김건희가 어떤 질문 하냐? 이준석한테 아. 어떤 질문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저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저 밑에도 보여주시면은 윤석열이랑 명태균이랑 텔레그램 한 것도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비공표 여론조사 받았고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만약에 윤석열의 저 답장이 없었으면은 100% 윤석열은 또 저거 관련해서는 아니 뭐 보내버리는데 어떡하냐 나는 보지도 않았고 답장도 안 했다로 정확하네요. 빠져나갔을 다 거예요. 보고 그렇죠. 그렇지. 야 응답 안 한 사람들인가 저 일부는 나중에 홍준표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걱정해서 질문 안 하고. 이거는 빼박입니다. 빼박이에요. 빼박이에요. 진짜. 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뭐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나왔습니다. 그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렇죠. 사람이. 그 전 궁금한 게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뭐 한독수가 안 하고 있지만 올라가 있잖아요. 이제 거부권 안 쓰면 가는 건데 요런 내용도 명태균 이슈도 검찰발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이랑도 같이 이렇게 협동적으로 같이 이렇게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연결이 있고,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김건희 특검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명태균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김건희 특검 그렇죠.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 김용현 관련해서 그 내란의 계기 중에 김건희 특검도 뭐 넣는다 안 넣는다 검찰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을 이렇게 만든 계기로 김건희 특검도 하나의 트리거가 됐었냐 안 됐었냐라는 내용을 검찰에서 넣을까 지금 하고 있다는 그거를 뉴스거든요. 막으려고 범죄 전제 사실로 특검법 처리 상황을 그래서 명태균 이슈도 이거 그리고 요것도 지금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게 여러분
내란 때문에 잊고 지내셨을 수도 있는데 올해 10월에 뉴스토마토에서 이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명태균이 22년 7월에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하고 있을 때 네, 맞아. 명태균이 민간인이고 거기에 무슨 뭐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여기 파업 현장에 가가지고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상무, 부장이랑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부사장이 또 브리핑을 했어요 명태균한테. 그리고 명태균이 이 보고 받은 거를 윤석열한테 그대로 또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틀 뒤에 윤석열이 바로 공식 입장을 냅니다 파업 네, 관련해서. 네. 그리고 요거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불법적인 상황 종식해야 된다 하고 한덕수랑 이제 뭐 장관회의 열어가지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금방 끝나버립니다 이게. 공권력 투입하는 거 약간 암시하면서 네. 금방 끝나요. 근데 노종면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금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보도를 이야기하고 이 사안과 관련한 명태균 녹취가 있다. 모레 공개한다. 보도가 나왔을 때 이미 녹취 확보한 직후였고 그 제보자 요청에 따라서 공개를 못했던 거고 내용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추정했던 내용이 훨씬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노동과 노동계 얼마나 천박한 시각으로 얼마나 경박한 자세로 돼 있는지도 네. 드러난다. 이 사안에서도 명태균은 조연이다. 주연은 윤석열, 김건희다. 야, 그 밑에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국정농단의 중요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 그 네. 박근혜. 내용이 뭐냐면 연설문을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손봐줬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무런 직함이 없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현장에 가서 보고 조언을 하고 그대로 실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박근혜 사례에 비춰봤을 때 명백한 국정 개입이가 국정농단이죠. 예. 그 사실 이게 내란 터지기 전까지 되게 충격적인 이슈였는데 이걸로도 탄핵이 됐을 그쵸. 것 같아. 제가 원래 무조건 이걸로 됐을 것 같아. 국정농단으로 무조건 되겠죠. 이게 빼박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내란이 터지고 나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일단 직결된 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약간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것 자체도 이제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윤상현 아까 얘기 나왔고 이준석, 홍준표 이준석 먼저 나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아,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서 그냥 한번 상기시켜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이 원래 제일 먼저 가냐 이준석이냐 뭐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맞아. 홍준표냐. 네. 아 근데 보면은 이준석 얘기하신 김에 이 명태균 게이트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준석을 엄청 많이 불러주더라고. 제가 그게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인터뷰도 그렇고 뭐도 엄청 이게 CBS 같은 경우에 사실 노골적으로 무관한 사람처럼 나와요,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네. MBC는 우리가 그렇게 박수를 쳤는데 거기 왜 자꾸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JTBC도 그렇고요. 계속 거길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문 일면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이준석 씨를 뭐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방송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 상황에 왜 본인이 끝까지 왜냐면 이게 진짜 웃긴 게 시점을 자꾸 넘나들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한 게 이준석 씨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이준석 씨가 그 공항에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한창 주목할 때 마치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막 폭로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구글 드라이브 있다 이런 거 자랑을 실컷 했잖아요. 근데 그 구글 드라이브가 하필 공교롭게도 이준석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내용만 지금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다 있는데 막 김건희 내가 윤석열 내가 검찰에 가서 한번 보여줘. 근데 사실 정치인이라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상황이었는데도 검찰한테 보여준다는 게 뭐겠습니까? 검찰 니네 윤석열 김건희 내가 갖고 있는데 괜찮겠어? 나 건드려도 돼? 이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속보이는 짓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자기 것만 이렇게 없다고 얘기하는 이준석 그 자기 거엔 설령 없앴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거 이제 포렌식 하고 있다 하고 명태균 대화 복원되고 있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대선 이거 어떻게 하냐 나이 제한 어떻게 하냐 이준석 지금 막 분뇨차 오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이 긁혔냐 뭐냐 이런 얘기로 자꾸 지금 시선을 끄는 겁니다. 그러네. 아 정치 진짜 대단해. 아니 요 근데 확인은 해봐야 되고 뭐 그리고 지금 황금폰이나 명태균 씨가 제출한 거 20% 정도밖에 복원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을지 있을 수 있겠죠. 나올 네. 거고 그래서 더 이 명태균 게이트 그 안에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안에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차피 탄핵인 거 한번 뒤집자라는 또 트리거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강하게 이제 추정이 그날 되는 것 같아. 뜬금없는 이거의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계획은 쭉 해왔었고 시기적으로는 그게 좀 큰 트리거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명태균이 이렇게 좀 파업 현장 가고 보고받고 하려면 분명히 엄청난 힘이 아니면은 그들도 대우조선해양 그쪽에서도 막 파업 현장 보여주고 브리핑을 그냥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파보긴 파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아쉬웠고 안타까웠던 게 우리는 최순실을 몰랐었어요. 아, 삼성은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그쪽에 말 사주고 했던 거예요. 아, 그쵸. 어, 우린 맞아, 몰랐어. 맞아. 예. 우리는 사실 이번에 뭐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명 몰랐어요. 몰랐어. 네. 대기업들은 알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때로 여러 가지. 그냥 그때로 네. 좀 비유를 해보자면은 네. 그래서 뭐 여러 통로가 됐거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많이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네. 본인이 그걸 막 스피커폰으로 자랑하고 떠벌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그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여기저기 입소문을 타지 않았을까.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또 지역 정가에서 파다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 마지막 요거 하나만 근데 짧게 여쭤봐도 네. 됩니까? 의원님이 이제 그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의대정원 관련해서 아니 항상 윤석열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인데 마지막에 짧게 사실 안 하려다고 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 왜냐면 이것도 근데 사실 심각한 게 이거 중요한 건데, 원래. 의대정원 윤석열이 무턱대고 지금 계속 밀고 가가지고 해결 뭐 중재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내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고령에 뭐 처단 들어가 있었고. 근데 의대정원 관련해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 학생들 들어올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12월인데.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니까 내년 의대 증원을 인정하고 26년 이후의 증원 요거를 다시 증원하자 요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내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럴 때 뭐 저희가 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의 스탠스는 뭐였냐면 최대한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 의료계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기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노력을 경주할 때 저희들이 취할 수 있었던 스탠스 또 취해야 되는 스탠스는 25년도 정원도 논의하자. 였던 겁니다. 실제로 교육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늘린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급을 다 해가지고 가만히 늘리지 않아도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인원이 다 유급을 하잖아요. 늘리지 않아도 2배가 되는데 거기다 이제 늘려서 들어오니까 이제 거의 2.5배 관련된 아무런 시설과 인원 보강도 없이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이게 계획된 건데 신입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급으로 다 했죠. 그러네. 집단으로 다 그렇죠. 집단 맞아, 유급으로 한 맞아, 거예요 맞아.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2배 플러스 해서 2.5배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짜리 강의실에 갑자기 250명을 넣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 아니 그리고 수업도 수업이지만 실습에 있어서도 그 기자재랑 이런 거를 그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예가니까 괜찮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요즘에 어떤 경향이었냐면 본과 수업이 너무 빡빡하니까 예가로 내렸어요. 해부나 이런 걸 다 예가 때예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가 때니까 예가 때 1, 2년은 버티면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크게 목소리를 내는 거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래서 25년도 정원도 논의해야 된다. 뭐 규모나 뭐 방향 이런 걸 다 떠나서 터놓고 얘기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25년도 정원을 건드리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점까지 다가오고 있죠. 시간이 가버리니까. 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죠. 예. 근데 이거를 누가 책임지냐고.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이렇게 다 해놓은 건데 그 윤석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들은 의료계 단체들하고 끊임없이 신뢰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물밑이든 공개든 계속 만나고 있고 내년 1월 초에 의협 정식 지도부가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쌓아왔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그쪽과 얘기를 해가면서 현재 문제와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지금 이거 일 다 저질러 놓은 거 일단 윤석열이 저질러 놨고 그리고 그거 해결한다면서 엄청 언론 플레이 했던 게 한동훈이거든요. 한동훈도 없어졌어요. 한동훈도 아무것도 사실 한 게 없죠. 그렇죠. 사진 찍고 말로만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뭐
그 밑에 뭐 협력체 뭐 협의체 뭐 만든다 뭔다 해놓고 결국에 안 해놓고 지금 그럼 결국에는 또 이 해결을 민주당 이 네. 주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 좀 있어. 그러면 와 민주당 또 얘는 그쵸. 와 이러면 진짜 맞아요. 억울해지는 거야. 맞아요. 이러면 억울해지는 맞아요. 거야. 항상 그렇게 당해왔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전 여론전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저들이 억울하네. 이거 억울해. 100% 1000%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 띄울 겁니다. 100% 이재명 정부 만약에 들어서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 때 이러진 않았다. 그러면서 난리를 칠 거예요. 맞아. 저것들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막 환생경제 타령하던 것들이 맞아. 언제 노무현 대통령을 리스펙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갈라치려고 그렇게 써먹었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띄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야. 제 입장에서도 지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맞아. 저 파렴치한 것들. 맞아. 그래놓고 나중에 뭐 해결되면 현수막이 자기들이 했습니다. 이 맞아. 바로 걸잖아요. 맞아. 네. 이거 진짜 정확한. 그래서 이 여론전 무조건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진짜 그게 제일 걱정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음식을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음식을 하다 좀 태웠어. 아빠 보고 잠깐 적고 있으라 그래. 그러고 나서 여보 뭐해 지금? 이거 다 태워 먹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아, 그쵸.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해.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음식 갖다 주면서 야 니네 아빠가 음식 다 베렸다 이거. 아이고. 그럼 우린 또 아빠가 음식 다 베린 줄 알아. 아, 그치.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아빠 이거 정식 못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속으면 안 여러분. 됩니다. 아 근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입니다만 우리가 또 믿고 그리고 또 힘을 내 가지고 일단 중요한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처벌받게 하는 거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관련된 사람들도 철저하게 수사받게 하는 거 요거에 집중해 가지고 일단 달려가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참 국회에서 여러분들 이 바라시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나름 의원들이 지금 바둥바둥 하는데 참 하여튼 저희는 지치지 않고 맞아요, 의원님. 지겨워하지도 않고 맞아. 계속합니다. 예. 우리 이사님도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긴 한데. 오, 그러네. 예, 저 같은 다음 주에 나오나요? 다음 주에 나오네. 다음 주는 아직 새해가 제가 이제 나오기로 날짜 잡아놔서 아 그래요? 네, 마지막 인사는 아닌데 30일.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볼 필요가 있다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억대 채무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어제도 또 포스팅 남기셨거든요. 이걸 일관성 있게 말과 행동으로 이어오셨는데 이준석 씨는 이 와중에도 그냥 이재명 대표 악마화하는데 올라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인가? 이준석 개인을 놓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너도 나도 막 5만 가지 얘기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누굴 주로 대변해 왔는가? 박준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 또 어떤 분들 위주로 대변해 왔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한 눈을 기르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늦은 시간에 또 크리스마스인데도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전해드리고 내일 정신 없을 겁니다. 한독수가 네. 오전에 이제 입장을 밝히고 처리를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저녁에 그나마 좀 기분 좋게 다시 찾아뵐 수 있을지 의원님도 좀 내일 긴장되실 텐데 힘내주시고 네, 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도 또 다양한 뉴스들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